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정치 김앤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의원님도 눈물이 나셨어요? 네, 울컥까지는 아니다. 좀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아니, 거기 뭐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근데 어떻게 김용민 의원께서는 또 법률가시니까 오늘 재판부의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론을 저희가 환영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쨌든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저희가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검찰의 힘이 정말 막강하고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상식적인 사찰도 가능한 수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한 용기를 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즉각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도 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도 즉각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께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형 받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위증은 맞습니다. 있었지만 교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들, 저를 포함한 좀 알기 쉽게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위증은 했지만 교사는 아니다. 예. 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냐 안 했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위증 여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는 위증을 했다라고 했고 2가지는 위증을 안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긴 했거든요. 재판부는. 어쨌든간 법원이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리상 가능합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위증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위증을 하게 어떤 종용을 하고 없는 범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왜 위증을 했냐? 그 부분은 저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세모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상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었겠죠. 어쨌든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없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재판부의 판결은 위증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통화 녹취상 보면은 통상적으로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수준이었지 이걸 위증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위증 교사로는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위증을 5개 중에서 3개의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이 인정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교사 관련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6개 중 4개는 4개. 죄송합니다. 6개 중에 4개. 알겠습니다. 위증과 위증 교사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범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항상 절도 교사가 같이 붙어 다니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방송에 나온 어떤 변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네. 근데 증인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변론 요지서 보내는 거 이래도 이제는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방어권 행사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 보내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케이스는 그 정도 가지고 위증 교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랬냐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증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모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달라고 막 요구를 해야 위증 교사가 되는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증의 고의가 없고 위증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고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오늘 재판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재판부가 각각 그 중요한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예. 저는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금 특정 재판부의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법 구조의 문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특정인을 기소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출마를 안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뭐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네. 민주당 앞으로 플랜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대세는 영향이 없다. 이 대세는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있었는데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과 원내가 각각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당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좀 병행할 계획이고요. 원내는 김건희 특검법이랑 최혜병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신속하게 이렇게 딱 저희가 또 우리 PD가 섭외를 했는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고요. 자,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정치 김해